지난 7월 필리핀 공군에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전세계 최대 규모의 공군 훈련인 피치블랙 연합훈련에 필리핀 공군이 처음으로 참가한 것인데요. 그리고 필리핀이 이 훈련에 내보냈던 전투기가 바로 한국의 FA-50이었습니다. 전세계 19개국에 140대가 넘는 항공기와 4,400명의 공군들이 참여한 피치블랙에서 한국 공군의 F-15K와 필리핀 공군 FA-50PH는 우정비행도 실시하여 화제가 되기도 하였죠.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 놀라운 반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훈련의 일환으로 각국의 전투기들이 서로 공중전을 실시했는데 필리핀 FA-50은 태국의 자스-39 그리펜을 상대로 10대 7 승리를 거두었다는 소식이었죠. FA-50 대비 재원상 확연한 우위에 있는 그리펜을 상대로 승리를 따냈다는 놀라운 소식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번져나갔습니다. 상세한 정보가 공개되진 않았지만 대부분의 군사 전문가들은 기본 전투기동 BFM에서 특히 근거리 공중전을 FA-50이 압도하며 전체 스코어를 앞서 나갔다는 분석을 내놨는데요. 기본 전투기동의 목표는 적이 나를 공격하지 못하면서 나는 적을 공격할 수 있는 위치로 가서 적을 격추하는 것으로 전투기의 기동성과 조종사의 기술이 승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펜은 최대 속력 마하 2, 운용고도 15,000m의 전투기로 특히 기동성 향상을 위하여 꼬리 없는 델타에게 큰 카나드를 조합한 형태로 개발되었습니다. 즉 뛰어난 기동성을 보유한 다목적 전투기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그리펜을 상대로 FA-50이 승리를 따낸 것인데요. 물론 시계의 전투에서는 중장거리 미사일을 보유한 그리펜이 더 우세할 것이 분명하나 최근 개발된 FA-50 블록 20에는 AIM-120 암람과 최신 A사 레이더를 장착하게 되었으니 이미 증명된 우수한 기동성과 함께 강력한 BVR 교전 능력까지 갖추게 될 FA-50입니다. 지난 10일 폴란드 국방부 장관 파에베이다는 AIM-120C 암람 공대공 유도미사일 수백 대 구매 계약이 체결되었다라는 글을 적었는데요. 미 국무부 발표에 따르면 FA-50에 인티될 암람 미사일의 버전은 AIM-120C-8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거리 120km의 C 버전 중 가장 최신형으로 폴란드는 무려 745기를 16억 9천만 달러에 구매하였죠. 이 미사일을 장착할 FA-50PL 즉 블록 20 버전은 내년부터 바로 초도 물량이 인도될 예정입니다. 사실상 개발이 진지게 완료가 된 것이죠. 폴란드 군사매체 디펜스 입사와 카이 고정익 사업개발 부장 신동학 상무의 인터뷰에서 현재 전투기 부품 생산이 진행 중이며 2024 하반기에 조립이 시작될 예정으로 FA-50PL은 아이리스-T 공대공, AIM-120C 공대공, 첨단 A사 레이더,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까지 통합되어 4.5세대급의 공대공 전투 능력을 보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FA-50의 놀라운 행보에 중국은 경악할 수밖에 없는데요. 필리핀 FA-50이 태국 그리펜에게 공중전 승리를 따냈고 중국 주력 전투기인 젠11B는 태국 그리펜에게 단 한 번의 승리도 따내지 못해 4대0으로 참패한 치욕스러운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는 2015년 중국 공군은 태국 공군과 함께 잉지 2015란 이름의 합동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훈련 첫 이틀간 실시된 BFM 기본 전투기 중에서 중국과 태국의 스코어는 0대16, 사흘째부터 실시된 2대2 공중전 상황에서는 3대19, 나흘째 진행된 연합방공작전에서는 1대9, 2대9, 3대4로 패배하면서 중국은 단 한 번의 승리도 거두지 못했는데요. 이에 중국 수뇌부는 참패 이후 충격을 받았는지 그 다음부터는 젠11B가 아닌 젠10C를 보냈다고 합니다. 중국이 자랑하는 전투기가 그리펜에 참패하였고 그 그리펜을 이겨버린 전투기가 한국의 FA-50이니 이거 참 중국 입장에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젠11B 전투기는 중국이 러시아에서 정식 면허 없이 불법으로 복제 생산한 기체로 그동안 아주 꾸준히 항정 장비와 엔진에서 결함이 발생했으며 알려진 것만으로도 일선 부대의 인수 거부가 2차례나 있었던 기종입니다. 러시아에서 도입한 부품으로 만든 정식적으로 면허 생산한 젠11A조차도 여러 결함에 시달렸는데 특히 마 0.85에서 1.25까지 구간 내 기체 구조의 강도 부족 문제가 지적되었고 훈련 비행 중 주위계 부착 부분이 확연한 변형을 일으키는 문제가 발생하여 저공 비행 중 공중 분해되는 사고까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시험 테스트에 참여한 러시아 측 조종사들은 러시아에서 생산된 수호-27과 같은 성능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악평을 했죠. 그런데 중국이 지적재산권을 개나 주고 역공학적으로 개발해 만든 것이 젠11B이니 온갖 잡다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히 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 것이 악명 높은 중국산 엔진 WS-10입니다. 이 엔진 결함썰을 풀자면 24시간도 모자랄 테니 다음에 하는 걸로 하죠. 태국 그리펜이 가지고 논 중국 젠11B 그리고 그 그리펜을 상대로 공중전에서 승리한 FA-50 위 사건은 동북아 및 동남아 영공안보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우선 전세계에서 가장 작은 초음속 전투기가 전세계에서 가장 큰 초음속 전투기를 상대로 실전 성능적 우위에 있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FA-50의 전장은 13.1m로 전세계 모든 초음속 전투기 가운데 가장 작습니다. 그리고 젠11B는 전장이 무려 22m로 전세계 최대급의 대형 전투기에 속하는데요. F-22가 18.9, F-16이
15.1, F-15가 19.4인데 22에 달하는 젠11B는 중국이 보유한 것 중에서도 가장 큰 대형 전투기죠. 또한 젠11B는 대형 전투기이면서 중국이 주력으로 사용하는 공중 우색이라는 점도 주목해야 하는데요. 공중전에 특화된 코브라 기동으로 유명한 수호 27을 베낀 전투기로 기동성을 전면에 내세우며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 자랑 때문에 결국 더 큰 수모를 겪었지만요. 自动进行调节，推力损失小，明显优于采用固定式不可调进气道的 F-16A、FA-18C 等机型。在2018年的中国航展上，歼10B 表演了眼镜蛇机动。 重达9吨的战斗机竟在空中悬停数秒，充分展示了歼10B优异的大迎角气动性能。 결국 이러한 주장들은 태국과의 공중전에서 뻥카임이 드러나게 되었는데 자랑하기 바빴다가 들통나게 된 중국과 달리 오히려 F-50은 운용국들 사이에서 솔직히 기대하지 않았지만 너무 좋은 성능에 충격을 받았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기동 능력과 속도, 동작 반응 등 기동성에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죠. Fajnie się lata? F-50? Potwierdzam. Tutaj kabina tego samolotu jest bardzo ergonomiczna. Jest to bardzo dobrze przemyślane, żeby pilot jak najmniejszą ilością ruchów mógł wykonać możliwie jak najwięcej operacji w samolocie. Natomiast wydawałoby się, że będzie to trudniejsze, aczkolwiek z każdą godziną okazuje się, że jest to bardzo intuicyjny samolot. Kiedyś pamiętam, tutaj byłem w Mińsku, rozmawiałem z pilotami MiG-29, mówili, że wiele operacji muszą matematycznych w głowie wykonywać w czasie wykonywania zadań. Czy tutaj rzeczywiście jest łatwiej? Dostęp do informacji jest tu o wiele większy niż przykładowo na samolocie MiG-29. Łatwiej się skupić na podejmowaniu decyzji dotyczących pola walki niż skupianiu się na tym, jak... Pojawiła się taka informacja kilka miesięcy temu, że F-50 przekroczył wasze oczekiwania. Czy to prawda, czy tak po prostu ktoś przykoloryzował? Ja mogę tylko powiedzieć ze swojego subiektywnego punktu widzenia, że jeszcze rok temu, zanim udałem się na szkolenie do Korei, nie wiedziałem, czego się mogę spodziewać do końca. Trochę brakowało informacji na temat tego samolotu i ciężko było wtedy mieć zdanie na ten temat. Po roku czasu i po pewnym czasie spędzonym w samolocie, ten samolot ma o wiele większy potencjał niż to się wydawało wcześniej. Mimo że może wygląda niepozornie, ale ma naprawdę pewne możliwości, które pozwolą mu na realizację sporej ilości zadań, które... Pamiętajmy też, że samolot ma możliwości nie tylko do atakowania celów powietrznych, jak i również do celów naziemnych i do tego typu zadań również ten samolot będzie przygotowywany. No i musimy też pamiętać o tym, że piloci muszą się również przygotować do współpracy w powietrzu.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 소속 정한울 대위 역시 T-50 계열 항공기들의 우수한 기동성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데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T-50 계열을 타본 아랍에미리트와 폴란드 조종사들은 저속과 고속에서 이렇게 뛰어난 기동성을 가진 항공기를 본 적이 없다고 전했는데 수직 기동을 하면서도 대형 변경이 자유롭게 가능할 정도로 기동성이 좋고 여유 추력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동성은 비슷한 기종 가운데 최고인 것은 물론 전 세계 베스트셀러인 F-16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데 애프터버너가 달려 초음속 순항이 가능해 수많은 훈련을 소화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러한 기동성에다가 중장거리 공대공 무장까지 인티하게 되었으니 사실상 비교 대상이 없는 돌연변이급 기체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태국 그리펜이 중국 젠11을 박살낼 때 사용된 공대공 무장이 AIM-120AB로 사거리는 80km 수준입니다. 그리고 50km 이상 구간에서 중국 전투기의 공대공 무장 명중률은 놀랍게도 0%였죠. 그리고 FA-50에 인티될 암람은 18 버전 120km인데요. 물론 젠11에는 사거리 100km가 넘는 PL-12 공대공 미사일이 탑재되어 있지만 중요한 건 중국산 레이더에 그리펜이 탐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미사일을 발사할 기회 자체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긴 사거리를 지닌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했다 하더라도 레이더 탐지 능력이 50km 이내라면 미사일도 50km 이내에서 발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FA-50 블록 20에는 첨단 레이서 레이더가 탑재되는데요. 미 레이시온사의 팬텀 스트라이크 레이더입니다. 하나와 LIG-X1의 경량화된 레이서 레이더가 아직 개발 중에 있어 빠른 도입이 가능한 팬텀 스트라이크가 폴란드 및 말레이시아 FA-50 블록 20에 탑재되죠. 그리고 최근 군사 매체들의 발표에 따르면 이 팬텀 스트라이크의 성능이 상당히 우수하다고 합니다. 출시 레이서 레이더의 절반 무게인 100파운드에 불과하지만 성능은 헤비급이라고 하는데요.
군사매체 제인스는 45km 소형 버전은 탐지 능력 측면에서 F-16 AN/APG-80 레이더의 성능과 동등하며 54km의 중형 버전은 F-16 레이더보다 더 길다고 하였죠. 이러니 F-50을 중국이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남중국해에서 나대는 전투기 중 가장 흔한 것이 젠11B인데요. 작년 11월에도 남중국해에서 미공군 B-52 전폭기와 거리를 붙이며 한창 까불었는데 중요한 것은 F-50이 동남아시아 국가에 대거 수출되면서 젠11B는 이제 희생양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중국과 남중국해 영유권을 두고 분쟁을 겪고 있는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3국은 모두 F-50을 도입했습니다. 필리핀은 12대를 운용 중에 있으며 현재 블록 20 12대 추가 구매를 추진 중이고 태국 공군은 2015년에 8대의 T-50 고등 훈련기와 6대의 F-50을 인수하였고 최근 구형 F-16 OCU 전투기를 퇴역시키고 신형 전투기 12대로 대체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리펜과 F-50 블록 20을 두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펜이 F-50에 패배하면서 F-50이 다소 유력해졌다는 평가이죠. 말레이시아는 암람과 A사를 탑재한 18대의 F-50 블록 20을 구매 확정하였고 다음 달 국방부 장관인 모하메드 노르딘이 카이에 방문하여 KF-21 구매에 대한 의논까지 나누기로 했습니다. 말레이시아 밀리터리 팬들은 만약 우리가 F-50 18대를 주문하면서 KF-21 36대까지 구매하게 된다면 지금부터 유지보수 및 예비 부품에 문제가 일절 없을 것이다 라면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죠. 동남아시아 국가는 예산이든 정치적 문제든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기 어렵습니다. 스텔스기는 말할 것도 없고 F-16 바이퍼의 경우 도입 단가가 대당 1,500억이 훌쩍 넘는 상황이죠. 전투기 도입이 마땅치 않으니 중국이 남중국해를 자기 앞바다처럼 드나드는 것인데 이런 상황 가운데 동남아시아 국가에 아주 적절한 선택지가 생긴 것입니다. F-50 블록 20이죠. 남중국해를 둘러싼 패권 기싸움에 잠 못 드는 아세안 국가에게 최고의 대안이 될 대안의 F-50 수출 100대는 더 이상 꿈이 아니다. 오늘의 한 줄 평. F-50의 AIM-120 C8은 단언컨대 중국 타격용이다. 이름부터가 C8이잖냐. C8. 이생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